자, 2027 수능특강 미적. 자,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 그리고 레벨 2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는, 자,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조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 자, 보세요. 봐. 우리가 y 콜 fx 하고, y 콜 gx가 만약에, 역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역함수. 역함수 관계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럼 너는 언제나 역함수 관계는 xy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요 이동량이 xy 자리가 바뀌어서 이동을 한다. x, y가 있는데 오히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너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y 대신에는 y 빼기 x 대신에는 x 빼기 n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거 이렇게 딱 넘어가서 이렇게 딱 쓰고요. 요거는 y는 x 대신에는 x 빼기 n, y 대신에는 y 빼기 m이니까 빼기 m 넘기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썼을 때 있잖아. 나의 주장 여기는 이놈도 여전히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y 콜 x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fx 위에 점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요놈 gx는 대칭점이죠. y 콜 x에 여기 일 거야. 여기 직각이죠. 자, 근데 이제 너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요게 n만큼이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여기. 그럼 이제 요거를 데칼코마니 시키면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이동을 했다 했을 때 이게 얘 아니냐. 얘가 이렇게 오고요. 더하기 m이고 여기는 요놈이 이렇게 가지 않느냐. 더하기 m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x축 방향 이동이 역함수는 y축 방향 이동으로 오는 거고 y축 방향 이동이 x축 방향 이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점을 찍으면 요 점의 정체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고 요 점의 정체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인데 요것도 여전히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보면 y 콜 2의 x 요거의 역함수는 위치 같은 로그니까 이겁니다. ln x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했다. 그럼 너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요거 두 개가 여전히 역함수 관계라고 해요. 아시겠지? 그럼 이런 거를 요거는 y축 방향으로 2 갔다. 그럼 너는 x축 방향으로 2 가야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y축 방향으로 2 가면 x축 방향으로 2. 그럼 요거 두 개는 여전히 역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xy 자리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짓 안 해도 되잖아. 좀 알고 있자. 기본이야. 자, 그럼 보세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ln x 플러스 1인데 자, 요놈에 대해서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여기까지 딱 가면 요놈의 역함수 말하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원래 ln x의 역함수가 이건데 이거는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갔으니까 너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딱 가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너의 역함수는 지금 현재 너야. 너. 바로 너야. 이거를 xy 자리 바꿀 수도 구할 필요 없이 자, 이게 너를 그 다음에는 y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하면 x 대신에 빼기 x 넣는 거잖아. 요거잖아 요거. 자, 요렇게 했더니만 그게 gx 요게 gx의 정체야. 자, 이때 양수 t에 대하여 요 두 분과 만나는 점을 pq로 했을 때 요거의 극한값은 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자, 요 ln x 플러스 1은 ln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요 원점을 지나는 요런 형태겠죠. 요게 바로 y 콜 ln의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인원. 자, 요거 잘 보면 2에 마이너스 x죠. 그죠? 2분의 1이면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가는데 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즉 원래는 이렇게 가서 점근선이 x축인데 마이너스 1이 점근선으로 내려왔잖아. y축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져. 자, 이 그래프가 y 콜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 그래프일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문제에서 보니까 y 콜 t 양수 t를 이렇게 튕기래. 이게 y 콜 t야. 이때 fx는 너, gx는 너잖아요. fx랑 만나는 점을 p, 요거를 q라고 했어. 자, 이랬을 때 리미트 t가 0풀로 갔을 때 t분의 요 pq 길이. 자, 요 길이는 요 x좌표에서 x좌표 빼면 되니까 자, 요 y 대신에 t를 넣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은 2의 t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 있는 요놈은 2의 t제곱에서 1을 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y 대신에 t를 넣어보면 2의 마이너스 x는 요는 t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x는 ln에 1 플러스 t가 되고, 그럼 x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마이너스 ln에 1 플러스 t, 0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0 이렇게. 자, 그러면 요 PQ의 길이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서 빼기 만나서 더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트로 이렇게 찢어서 밀어붙여도 수렴이니까 그냥 가능하죠. 요거는 요거 1, 요거는 요것도 1. 그래서 합이 2.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자, 선생님 아까 그거 모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역함수 y =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역함수니까 xy 자리 바꿔서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 모르겠으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연속 함수에서 수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양대 산맥이 이 문제. 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갈아타는 함수. 갈아타는 함수 알죠? 구간별 함수로 되는 갈아타는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갈아타는 그런 어떤 함수적인 그래프, 요 소재가 양대 산맥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소재는 그때 나오면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연속 함수다라는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게 항등식인데 f2분의 1이 2일 때라고 했어요. f2분의 1이 2일 때 f1의 값은 얼마냐? 요거 이제 질문인데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라 했더니 2분의 1 여기다 넣자마자 방대니까 좌변이 싹 날아가잖아. 그럼 f2분의 1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연속이란 말이 있어. 연속의 정의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과 자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게 보장되는 게 바로 연속의 정의니까 너는 그냥 너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요 말 안에는 x가 2분의 1이 아니다라는 말이 f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fx는요 요 2분의 1이 x가 아니면 요거 0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때는 fx 앞에 있는 요 놈으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고 그 값이 여기 들어가는 f의 정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요걸로 이렇게 나눠. 그러면 2x 빼기 1 분의 2의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요 값이 결국은 극한값인데 그게 함수값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2라고 주어진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우리 또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게 뭐라고? 극한은 최소한 정보가 2개 숨어있다 이거야. 첫 번째는 수렴 조건, 두 번째는 극한값 자체. 요거 2개 가지고 A, B를 결정하라 그 말 아닙니까? 결정하면 이제 F1의 값은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나오는 거지. 자, 요거 먼저 수렴 조건. 분모가 빵으로 가니까 분자 빵으로 가야 돼. 요거 1이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가 0 돼야 된다 저기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자,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미트 X가 2분의 1로 갔을 때 여기 또 2분의 1로 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떠오릅니다. 치환도 떠오르고, 그 다음 미분계수의 정의도 떠오르고, 그지? 높이탈의 정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자, 어찌됐건, 요거 2분의 1을 바꾸라고 묶어내보자. 그럼 요거는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쓰자. 이쁘게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에 a 묶어내면요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빼기 1 이렇게 돼요. 아, 그럼 요거는 이제 미분계수는 안 가도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요게 어디로 가는지 관계없이 0분의 0분인데 여기 있는 요 놈하고 똑같은 모양이 여기 밑에 와 있기만 하면 요건 1이 된다라고 공부했잖아 극한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만 이렇게 딱 저지르고요. 다시 수습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은 그냥 1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요 모양이 그대로 분모에 딱 와 있으면 요거는 치환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꼴이 있잖아. t 0으로 갔을 때 t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1, 요 값은 1이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 값을 뭔가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1이 된다고 얘는. 그래서 결국 2분의 a가 이게 2가 된다는 소리였어요. 따라서 a는 4가 된다는 걸 발견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로 끌고 가도 됩니다. 요거를 x 빼기 2분의 1 보면 요게 fx, 요게 f의 2분의 1 이렇게 해서 f 프라임의 2분의 1 이렇게 끌고 가도 돼요. 합성함수 미분법 다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해보세요. 요 배터리 정리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자, 그래서 AB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F1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F1은 사실은 2분의 1이 아닌 데서 쓸 수 있는 fx 요거잖아요. 요거였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돼. 요게 바로 x가 2분의 1이 아닐 때 fx 자리가 요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뭐. 분모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에 여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a 마이너스 1 요건데 a가 지금 4라며 4를 넣으면 2의 제곱 빼기 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5번. 자, 아니면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네 멋대로.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가 아마 레벨 2에서 3번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다. 자, 이제 요거는 사실은 미분 가능성하고 좀 관계가 있다. 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런 거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a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요것이 이제 뭐냐면 f'a의 정인데 요게 사실은 보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 수렴해야 된다 거야. 그럼 극한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놈의 좌극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놈의 우극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이름이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길잖아.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요거를 좌미분계수, 요거를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 그건 공식 용어는 아니다. 그러면 요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가 a보다 왼쪽에서 a로 다가가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 치면 x가 a 시당초 이런 데 있었다니까 점이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연결한 기울기가 바로 요 평균 변화율인데 x가 a보다 왼쪽에서 a에 하나씩 다가가면 요렇게 가서 결국은 접선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라는 의미에서 좌미분계수. 요거는 x가 a보다 a 시당초 오른쪽에 있었어 요런데. 그래서 요거를 딱 연결한 게 요 평균 변화율인데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점은 점점점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이렇게 하다가 접선 기울기가 돼.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다가간 접선 기울기가 똑같아야만 얘가 존재하고 그때가 미분 가능의 정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꺾여있는 그래프가 있다 치면요 요 지점에 대해서 오른쪽의 접선 기울기와 왼쪽 접선 기울기가 다르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이라고 한단 말이야. 미분 불가능. 그럼 언제나 여기는 요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꺾여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그 꺾이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 일어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만약에 공중에 붕 떠 있는 놈이면 혹은 공중에 x축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놈이면 저거 올려봤자 마찬가지 이 그림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놈이 언제나 이렇게 양수면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잖아. 절대값 씌워도 절대값 그냥 걷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냥 미분 가능이 돼서 좌미분 계수나 우미분 계수나 그냥 미분 계수나 다 똑같아진단 말이야. 싹.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봐봐 0에서 이거는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인데
이거 곱한 놈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결정적인 힌트야. 요게 마이너스 ln 얼마? 2잖아요.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음수야, 음수. 그럼 만약에 너하고 너가 똑같은 값이 나와서 그럼 언제야? 미분 가능할 때죠. 미분 가능하면 너하고 너가 값이 같아진다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되면 완전 제곱 될 거 아니야. K라고 치면 K의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무조건 양수 나와야지. 만약에 0이면 0 나와야 되고, 그지? 근데 오른쪽이 음수래잖아, 음수.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미분 불가능이란 거야. 어디가? 0, 0, 0. 0에서 미분 불가능이란 소리야. 그 말은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가 0에서 꺾여 올라갔다 이 소리라고. 0에서 요런 일이 벌어져야 우미분 계수는 양수, 좌미분 계수는 음수, 이래서 미분 불가능이 나오지. 그지? 그리고 우미, 좌미 이거 기울기 딱 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눈치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만약에 공중에 붕 떠 있어서 그러면 좌미든 우미든 그냥 미분 계수랑 같아져 버리니까 완전 제곱이 돼.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니까. 그러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으로다가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니까 0에서 꺾여 올라간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래서 그거 설명 끝났으니까 제일 먼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가 일단 0,0을 지난단 말이야. x축에서 0,0을 지나기 때문에 꺾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0을 집어넣으면 a 요 안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의 절대값 요 값이 일단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가 일단 0이라는 소리예요. b는 마이너스 a다 이런 걸 하나 찾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잘 보면 a가 일단 양수라고 했습니다. a가 양수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가는 형태에서 여기가 0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꺾여 올라가면 이렇게 꺾여 올라갈 건데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할 게 꺾여 올라갔을 때 우미분계수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k였잖아. 그럼 꺾여 올라간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요 직선 기울기 그냥 접어 올린 거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미분계수가 k였으면 좌미분계수는 요거에 반대로 접어 올렸을 때 요거에 반대로 이게 2분의 1이면 너는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니까 0 집어넣어서 0이 된다 판단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요 0에서 요 놈이 구간별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쪼개서 써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오른쪽에서는 요거 절대가 그냥 곱고 나올 거니까 요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요거 절대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미분한 요거를 그냥 fx라고 할게. 그럼 f'x를 여기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어차피 요 영역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공식 쓰겠습니다. 요거는 a 곱하기 2의 x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제곱. 요거는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요게 0보다 클 때고 요게 0보다 작을 때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놈은요 f'의 0풀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냥 약식으로 표현할게요. 요게 바로 우미분 계수니까 저거의 정체가 뭐냐면 이거 미분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라고요. 자, 요거의 정체가 0보다 오른쪽 미분계수를 요구하니까 요게 지금 미분계수니까 0보다 오른쪽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라고요. 그게 바로 이 말의 의미야. 우미분계수.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이거 A잖아요. A.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 밑에 거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게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게 되겠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A가 저거 올렸을 때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마이너스 L은 2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 제곱은 Ln 2다 라는 거고 A는 양수니까 뭐 루트 Ln 2 이렇게 되겠죠. A는 양수니까. 자, 요런 조건을 하나 찾았고 그러면 이제 요거 F'의 요거는요 지금 AB 곱한 건데 B가 마이너스 A니까 요 안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A 제곱이네. 그지? B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이건데 F'의 마이너스 Ln 2 이거 구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요놈의 가로 안에 있는 요놈이 음수 영역이니까 요거는 요 둘 중에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음수 영역.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ln 2 요거잖아요. 그러면 A는 아까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루트의 ln 2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가자. 요거 마이너스를 요 위로 올려서 2분의 1 이렇게 쓰고요. 요거하고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자리 바꾸면 2분의 1하고 2하고 자리 바꾸면 요거는 2분의 1에 ln 2가 되니까 그냥 2분의 1 되는 거죠. 자 2분의 1 요 앞에다 써주면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레벨 2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3번이에요. 이런 거 쭉 좀 여러분, 요게 사실은 심도 있기 심화된 문제가 이제 수능에서 한때 30분 문제를 자리 잡고 했던 때도 많죠. 미분 가능성에 대한 고난이도 문제들.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걸 심화해서 옛날에 고난이도 문제를 보통 만들어내는 주제가 된다고.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2분의 3, 마이너스 3에서 여기서 그 접선 여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1의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분의 3, 마3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2차 함수 바뀌겠죠. 안에서는 접선 못 끄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접선 하나 띠 긋고 여기서 접선 하나 이렇게 긋대요. 여기가 2분의 3, 마3이에요. 그래서 이 접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갖다가 예각의 크기를 뭐라고 했노?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나오는 순간 바로 덧셈 정리 탄젠트 덧셈 정리가 떠올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고요. 어떤 직선이 뭐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면 요 사이 각도가 세타라고 쳤을 때 탄젠트 베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탄젠트 베타가 의미하는 바가 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탄젠트 알파가 의미하는 바가 요 직선의 기울기면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에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는 각각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직선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요 중간에 어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게 선생님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난다고 했는데 자 직선은요 잘 들어야 돼. 평행 이동을 해도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권 2x 플러스 3하고 y권 3x 마이너스 5 요게 이루는 각을 물어도 이 뒤에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자 2x 플러스 3이 뭐 이렇게 가는 거고 3x 마이너스 5는 이렇게 가는 거면 이걸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원점에 갖다 놓고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놔도 자 여기 봐봐 이 각이 이게 평행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각이 여전히 세타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y절편 따위는 무시하면 된다고. 그냥 그 둘 기울기 갖고 그냥 우리가 요와 같이 처리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예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절대값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 이 두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고 그거를 하나를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로 두고 요 세타는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가면 된다는 소린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투에서 공부했던 거잖아. 접점이 안 주어지면 접점을 t, ft라고 잡고 접점 말고 다른 한 점이 주어지면 언제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씁니다. 촌스럽게 또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요거 대입하고 이러지 말고 자 이 점과 이 점으로 구한 기울기 요거에서 못 뺀 거니까 ft 더하기 3 자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은 미분해서 t를 게 f't다. 요게 이제 왜 같냐 하면 직선이 같으니까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점 두 개가 주어지면 평균 변화를 구하고 접선으로 주어지면 미분해서 접점 옆에 놓고 인데 이 직선 기울기 구하는 방식만 달리지 어차피 이 직선 기울기 아니야 둘 다. 그러니까 당연히 값이 같아야지. 요거 두 개로 기울기 구하나 미분해서 너를 넣어나 같은 직선 기울기라고 같아야 돼. 그래서
ft 자리가 이제 보니까 여기가 뭐잖아요. t제곱 빼기 2x잖아요. f't는요 요 미분해서 t는 그러니까 2t 빼기 2잖아요. 자, 이걸 만족하는 t 개수가 바로 접점 개수이자 접선의 개수죠. 원래 접점 개수하고 접선의 개수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4차 함수가 있을 때 접선을 촥 그으면 접점은 2개 나오지만 접선은 하나밖에 존재 안 하잖아. 그치? 근데 보편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결국 접점이 2개가 나오면 접선도 무조건 2개가 생기니까 이걸 풀었을 때 만약에 실근이 2개가 나오면 그 t가 각각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2개를 의미하는 거고 접선도 2개를 그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풀어서 여기는 요놈의 기울기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기울기 그 중에 하나가 탄젠트 베타고 탄젠트 알파가 또 다른 하나겠지. 직선의 기울기는 요 각도가 주어지면 알파면 이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니까요. 자, 갑니다. t의 제곱 빼기 2x 2t죠. 2t 더하기 3 요거는 t-1이라고 쓰고요. t-2는 여기다 곱합시다. 2t-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2t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5t 플러스 3이니까 정리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이퀄 0이 돼요. 그럼 t가 0이거나 t가 3 나오는데 자, 이 0하고 3을 어디다가 넣어야 기울기가 나오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기울기 아닙니까? 자, 그럼 t가 0일 때 기울기는 마 2 나오고 여기 이제 탄젠트 베타라고 하죠. 요거는 마 2고 탄젠트 알파는 3을 여기다 넣어서 기울기는 4 나오니까 4라고 하죠. 요거 기울기. 자, 이제 요걸 구해냈어요.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에 베타 빼기 알파로 보고 자, 이거 절대값 씌우면 돼. 예각이니까 공식은 1 플러스 괄호분의 괄호 빼기 괄호죠. 여기 절대값 씌우면 돼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4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될 거니까 분모는 얼마니? 마칠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6 그러면 7분의 6이네. 7분의 6 절대값 씌워도 7분의 6 그래서 5번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4번 문제였습니다. 4번 요거 탄젠트 덧셈 정리와 수투에서 배웠던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결합해서 문제를 만들어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가보는데 5번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요걸 선생님이 이제 2가지로 풀어볼 텐데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매번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관찰을 통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요 2번째 방법도 상당히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오늘 한번 잘 배워놓으세요. 자,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5번을 먼저 풀어보는데 자, 구하라는 게 리미트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요거 세제곱 5q 마이너스 2m 요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요건데 자, 큰 그림을 딱 보니까 이래요. 생명선 그립시다. 이거죠. 이거.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5q 이거죠? 그러면 명심해라. 저 선분 길이는요, 저 선분 길이 자체가 의미를 가질 게 아니라니까. 조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을 관찰해야 돼. 어디야? 요 직각 삼각형이죠.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그럼 여기가 또 세타네? 두 개 더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뭔가 얘를 관찰하라는 이야기였네. 그래서 여기 길이는 지금 현재 1이니까 이 길이는 결국은 잘 봐. 요 각도로 보면 탄젠트의 역수죠. 역수. 세타로 보면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가 탄젠트 세타분의 1이죠. 이제 아니면 그냥 요 각도로 봐도 요 각도로 보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 봐봐. 요 각도로 보면 여기가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데 요게 결국은 코탄젠트잖아. 코탄젠트가 탄젠트의 역수 아니야?
어느 모로나 이거라고 발견했고요. OQ 길이 끝났고 BM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절반 이 길이 같다고? 그러면 얘도 사실은 중점이잖아. 사실은 요렇게 딱 연결을 하면 여기는 요 놈과 평행하고 여기는 요 길이의 절반이 요 길이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몰라도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이 길이는 그러면 직각이니까요. 요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죠. 중점 연결하면 이놈과 평행하고서 길이의 절반이 된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으면 중학교 도형이죠. 여기가 중점이었고 여기가 뭐 중점 이렇게 연결하면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음이다 보니까 1대2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1대2가 돼야지. 요놈의 절반 평행하고 자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고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여기가 코사인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 1이니까 아니 그걸 몰랐으면 이렇게 하도 돼. 자 여기는 이만큼이 2잖아. 그럼 이만큼 전체는 2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2고 여기가 세타면 그 절반 돼도 되고 이거 절반 돼도 되고 자 어찌됐든 이걸 다 보였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2분의 파이 빼기 요로 갔을 때 세타 빼기 2분의 파이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 OQ 요거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BM은 코사인 세타. 자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세타가 0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제 치환을 떠올려 분모도 이 세제곱이니까 미분계수로 접근하기는 불가능. 예? 그러면 치환을 해보는데 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t라고 치환하면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세타가 가니까 요거 빼면 t는 약간 0보다 크죠. 이렇게 하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보다 살짝 작은 놈으로 됐으니까 얘는 0풀로 가죠. 0풀로 리미트 t가 0풀로 갔을 때 이렇게 바뀌면서 자 요 값은 이제 요거의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되잖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요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그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야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요 탄젠트 세타 자리에는 뭐 넣을 거냐면 2분의 파이 빼기 t를 넣을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지.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t 이렇게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 자리가. 그러면 요거는 코탄젠트 t가 되잖아요. 요건 1, 4분의 각이니까. 그러면 요거 잘 봐. 코탄젠트 t의 역수 그게 탄젠트 아닙니까? 이렇게 되죠. 다시 요 분모만 요 분모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분모 자체가 코탄젠트가 된다고. 그럼 코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사인 t로 바뀌네. 그지? 사인 t 요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잘 봐. 요 상황에서 이걸 봤으니까 지운다잉. 요걸 만약에 내가 하트로 이렇게 찢어서 썼다 이 t의 세제곱분의 탄젠트 t 빼기 t의 세제곱분의 사인 t 이렇게 썼더니만 여기 이제 보여.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어. 탄젠트는 원래 t 입장에서는 t 한 개에 해당되는데 밑에는 세 개야. 이게 무한대로 발산이란 말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찢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는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이때는 다시 원래식으로 이렇게 되돌아와서 위에 있는 분자 있지? 인수분해해야 돼. 인수분해. 자 그래서 인수분해 들어가 봅니다. 요 탄젠트 t를 묶어내. 탄젠트 t를 묶어내면 여기는 1이고 자 여기는 코사인 t가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거기다 코사인을 곱해야 사인이 남지. 되지? t 3개 이제 보이지? 요거 한테는 하나 주고 요거 한테는 2개를 줘요. 그랬더니만 너는 1로 가고 너는 2분의 1로 가니까 얘까지 딱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정상적인 풀이라고. 되시겠어?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고지못대로 세타로 일단 표현을 한 다음에 치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하는 거 봐. 두 번째
X당초 있잖아. 치환을 나중에 하지 말고 이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이 각도 있잖아요. 각도. 이 각도를 이 그림에서 혹시 찾을 수 없을까? 여기 찾을 수 있잖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여기잖아. 아, 그래서 지금 A시당초 요거를 세타로 표현한 다음에 나중에 치환하지 말고 A시당초 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거를 알파라고 두고 그 각을 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래서 A시당초 이 식을 바로 그냥 알파로 표현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치환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A시당초 이 식 자체를 여기 동그라미 친 값, 요 값이 0으로 가는 각 알파 찾았죠. 여기잖아요.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야. 저 알파로 그냥 여기 있는 요 길이 요 길이를 바로 표현을 해버리면 치환이 자동된 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치환 안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요거를 여기서 그림에서 찾을 수 있으면 지금 후자,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알파라고 놓고 그러면 2분의 파이라는 알파가 0으로 갈 때고 자, 요것도 사실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도 그냥 알파로 바로 요 값으로 표현해버리겠다. 요 값으로. 자, 가봅니다. 이 길이잖아요. 뭐야? 요 길이가 1이니까 뭐 바로 이 길이 탄젠트 알파 아닙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M의 길이인데 요것도 잘 봐요. 여기 길이가 지금 현재 2였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 사인의 알파인데 그놈의 절반이니까 요 길이는 그냥 요거의 절반 사인 알파가 되잖아. 요 길이가 빼기 사인 알파. 바로 끝났네. 요게 아까 우리가 연락에 치환을 해서 도달한 결과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요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혹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이 그림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였어. 그럼 A시당초 그 각을 알파로 놓고 그냥 시작부터 요 길이를 알파로 바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알파로. 알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알파라는 각으로 치환을 미리 때려버리는 거지. 나중에 치환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러면 훨씬 답이 최단 경로로 구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풀이의 문제점은 뭐냐? 여기는 요각이 이 그림에서 안 나타나면 쓸 수가 없는 방법이야. 안 나타나면 나타나야지만 지금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이것도 한번 잘 배워놔. 알겠지? 안 나타나면 아까처럼 해야 되겠지만 나타나면 이게 훨씬 더 최단 경로를 나한테 제공을 해주잖아. 자, 그 이후로 풀이는 똑같습니다. 또 탄젠트 알파로 묶어내고요. 1 빼기 코사인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냈다고 치고요. 하나는 여기 주고 두 개는 여기 주면 여기다 극한 취합니다. 그럼 요거는 1로 가고 2분의 1로 가고 빼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X당초 요각을 알파로 두고 고각으로 알파로 요놈하고 요놈을 표현을 해버리면 바로 치환해서 만들어진 꼴이 바로 등장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AB, BC가 AB하고 BC가 둘 다 길이가 1이고요. 각 ABC 요것이 세타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 점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고 색칠한 넓이 구해서 세타가 0 흘러갔을 때 세타 세제곱분의 F 세타의 값 요것을 구하시오. 여기 넓이 구하는 게 문제네, 그지?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이 길이가 지금 현재 1, 1이 나와 있어요. 1, 1. 자, 여기 각도도 지금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타.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여기서 요 면적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생명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그어야 될 생명선이 있죠. 이거죠. 다른 선생님들은 보조선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나는 생명선.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될 것이니까 요걸 발견했으면 이제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거는 뭐야? 길이와 각도가 주어진 직각삼각형.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세타면 요만큼의 길이 있죠. 사인의 2분의 세타인 거.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 즉 AC 길이 나왔다. AC 길이는 2배의 사인의 2분의 세타다. 이렇게 찾아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각도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는 요 길이에 자동 관심이 가야 돼. 왠지 알지?
면적 구할 때 뭐 쓰기 위해서 요 길이 이미 찾았잖아. 그럼 요 길이만 찾으면 요 각에 사인 곱해가지고 면적 끝나잖아. 그럼 이제 이 길이 자체로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 했잖아. 선생님 뭐라 했노? 저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을 관찰해야 된다고. 삼각형. 그럼 보니까 여기 색칠한 대삼각형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이 커다란 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둘 다 보니까 삼각형이 직각이 아니야. 뭐? 직각이 아니라고. 그럼 직각이 아닌 상태에서 일부 정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인데 직각이 아닌데 어떤 길이나 각도를 구하라 한다.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잘 보니까 이 커다란 삼각형 고르게 나을 것 같은 게 커다란 삼각형 길이가 전부 1이잖아. 잘 봐. 그리고 요 각도도 세타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나머지 각도를 혹시 구할 수 있나? 있네. 왜? 여기가 이등변이라는 거는 요 각도를 또 나한테 던져주는 거잖아. 요 각도. 자, 파이에서 세타 뺀 거 그게 요 두 개 더한 건데 각각 절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요 각은 파이 빼기 세타의 절반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도 나오네.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180도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요 각도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도 나오잖아요. 자, 이제 이거 세 개를 딱 더해가지고 또 파이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요 각도는 2분의 일단 3파이.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3세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세타는 없어지고 요거랑 더하면 파이가 되니까. 그치? 자, 요 각도도 2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3세타라고 찾았어요. 3파이가 2분의 파이죠. 미안. 2분의 파이 더야 파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이제 요 길이 맞은편 각도가 세타로 나와 있고 요 각 맞은편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쓰면 되잖아.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자, 이제 사인 법칙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 칠판 봐. 이런 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 길이가 A고 이 각도가 만약에 그냥 뭐 사인 A라고 할게. 사인 법칙이 뭐냐 하면 사실은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뭐 이런 건데 선생님이 이제 기억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좀. 자,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는 맞은편 요 각의 사인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누구냐면 2R이라는 거야. 지름이라는 거야. 자, 여기는 요 B 있잖아. B. 여기는 요 B라는 현의 길이는 맞은편 각도의 사인 값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가 지름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C는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요 각도의 사인 값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지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러냐. 이렇게 딱 기억을 하면요. 뭐 사인하고 변하고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고 이런 거 가끔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헷갈릴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보입니까? 결국은 A 대 B 대 C 변비죠. 변비. 이 변비가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삼각 맞은편 사인의 B와 같다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인 법칙에 숨어있는 뜻이 변비가 마주보는 사인 B로 대체될 수 있다야. 변의 비율이 마주보는 맞은편의 사인 B랑 같아야. 그게 숨어있는 뜻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요 AD 요걸 구하고 싶으면 여기는 요 1. 자, 1분의 AD 요것이 결국은 변의 비율이면 요거 대신에 1 맞은편에 있는 요 각도의 사인. 자, 사인. 그 다음 여기는 요 맞은편의 각도 요각 세타죠. 요거의 사인 요거를 대신 써도 된다고. 뭐라고? 왼쪽은 변의 비율, 오른쪽은 맞은편 각도의 사인 B. 이걸 막 대신 써도 된다는 게 사인 법칙의 정체야. 이놈은 맞은편에 있는 요각의 사인인데 요거 맞은편에 있는 요각의 사인으로 대체해도 된다. 요게 바로 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AD 구했네. 자, 먼저 요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코사인 2분의 3세타가 돼버리죠. 코사인. 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이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지운다. 이제 마무리할게.
리미트 세타가 0풀로 갔을 때, 자, 세타 세제곱분의 간다잉 F 세타는 2분의 1에 이 길이는, 자, 아까 요거였죠, 요거. 2 사인의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노란색 길이가 바로 요거였죠. 코사인의 2분의 3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돼. 그 사이에 있는 요 각도의 사인을 반드시 곱해야 된다. 곱하기 사인 세타. 만약에 자기가 이걸 빼먹었으면 선생님 항상 무슨 습관들이라 했니? 분모 문제 0의 개수를 비교해봐야 돼. 여기는 0 3개인데 0으로 가는 게 3개야. 근데 네가 이걸 빼먹었어. 여기는 하나 둘밖에 없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 이거는 3개인데 이걸 만약에 안 썼어. 그럼 0의 개수가 2개밖에 없지. 그럼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껴야 돼. 항상 그래서 분모 문제 0의 개수를 비교하는 습관들이라고 했어. 3개. 하나 둘 3개. 오케이. 10 잘 세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 근사화를 막 쓰고 싶은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실전에서는 요거 도용 활용 요거만큼 근사화를 막 쓰라 했잖아. 근데 오늘은 그냥 정상적으로 가볼게. 자, 요건 날라가고요. 요 사인 2세타가 있고요. 2분의 세타가 있고, 그 다음 요 코사인 용도는 영환인 상수로 가니까 미리 1로 처리했습니다. 무시하세요. 사인 세타가 있고요.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자, 이 2분의 1로 날아가서, 자, 요거는 세타를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고 여기 또 하나 주면 돼요. 이렇게 되나?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세타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가 내 멋대로 이렇게 저지르고 다시 이게 수습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수습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거 두 개 딱 곱하면 그냥 세타가 돼버리니까. 됐네. 너 1로 가고 너도 1로 가고 너도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저게 답이다. 저게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3번이죠. 자, 이렇게 요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요게 생명선이야. 그리고 길이랑 각도가 주어진 요 직각 삼각형을 출발한다. 요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요 길이가 이제 요 삼각형 아니면 커다란 삼각형의 일부였는데 그게 직각이 아니더라. 그러면 언제나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딱 이게 쪼개야 된다가 안 보였으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이 일반 삼각형이니까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지니까 코사인 법칙이 또 떠올랐으면 되지 뭐. 요 길이가 이 직각 삼각형이 아닌 상태에서 포함되어 있는 요 놈인데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진 상태에서 맞은편 길이 물었으니까 뭐 여기 쪼개느냐 안 되는 사람은 코사인 법칙이라도 썼어야지. 코사인 법칙.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지. 그래서 만약에 요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요 길이는 전체 삼각형이든 요 쬐끔한 거에서든 사인 법칙을 써서 구하라는 문제가 이 문제의 의도다 이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이차 함수에 대하여 gx가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gx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a하고 이차 함수 F1을 한번 결정해 보시오. 자, 이거는 그냥 G' 일단 어차피 미분을 필요로 안에 해보면 G'x는 마이너스 A 사인의 X 플러스 F'X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일단 2차 함수 fx를 일단 잡기 전에 먼저 여기를 집어보자. 요거는 2차 함수를 그냥 이렇게 넣어보자. px 제곱 플러스 q x 플러스 r이라고 넣어볼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는 요 놈을 관찰을 해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 제곱분의 gx는, 자, 아까 gx는 보니까 a 코사인 x 더하기 fx니까 요거죠.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입니다. 자, 항상 그
극한은 제일 먼저 수렴 조건부터 따져야 되니까 분모 빵으로 딱 가면 빵으로 가니까 여기도 빵 집어 넣어보면 코사인 빵은 1이니까 A 플러스 빵 이거 두 개 더하면 빵이 돼요. 아 그러면 R은 마이너스 A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 요거는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R은 마이너스 A다. 자 요거 마이너스 A다 다 바꿔치기 하면 요거 이제 수렴 조건 쓴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코사인 하고 요거하고 앞에가 A니까 요거 두 개 묶어서 딱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밑에가 X제곱이면 또 오르죠.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 요 놈의 극한이 2분의 1로 간다. 이게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랑 붙여서 한꺼번에 한 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A를 딱 묶어내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1하고 코사인 자리 바뀌어있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다. 자 그러면 요렇게 딱 접근을 하면요 요거는 수렴을 하고 요렇게 해도 착착 약분하니까 수렴을 하는데 요거분의 요거는 지금 x분의 q가 남아있어요. 이 값이 만약에 살아남아 있으면 얘는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얘는 수렴이고 요렇게 하면 x제곱이 싹 날아가는데 너는 분모 문자 중에서 분모가 x가 개수가 0으로 가는 게 많아. 분모가 0으로 가는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 발산이야. 그래서 q는 너 아쉽지만 사라져 줘야 되겠다. q가 살아남아 있어서는 절대 수렴할 수가 없어. 자 다시 요거 나오면 분모의 x가 남아 돌잖아. 그럼 0분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q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q가 빵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q가 날라가고요. q가 빵이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요렇게 되고 이차함수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보면 요거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분의 요거는 그냥 P가 되죠.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2가 된다. 이제 극한값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X를 구할 수가 있죠. 요거는 2PX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어차피 미분하면 방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처리를 해보자.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라. G'이 2분의 파이인데 사인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F'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넣어. 여기 2분의 파이 그러면 P파이 이거 계산했더니만 마이너스 2 플러스 3파이가 돼야 된다 이거죠. 요거 하고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서 문제를 처리하라 이겁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제 요거를 P 대신에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 넣고 정리해야 되는데 자 싹 보니까 모양이 A가 2고 P가 3이면 왠지 요걸 만족하잖아. 그러면 A 대신에 2 넣고 P 대신에 3 넣으니까 되죠. 다시 A가 2고 P가 3이면 요식은 만족하니까 이걸 한번 살짝 넣어봐.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으니까 만족하네.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정리해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A가 2고 P가 3이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보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 결정됐으니까 끝났지. fx는 이제 결정이 됐지. p가 3이니까 3x제곱 ab 2 요거니까요. 답 씁시다. a 값은 2였고 더하기 f1 여기다 1 넣으면 그냥 1 되잖아. 그래서 답은 3이다. 이게 우리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마무리하고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삼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구간별 함수로 줬네요. 0보다 왼쪽과 파이보다 오른쪽에서는 삼차함수는 실수 전변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요거 미가 곱했으니까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 지점 0하고 파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니까 0하고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거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잖아요. fx가
여기 뭐 이게 뭐 G1x고 이게 G2x인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있을 때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 할 때 G1에다가 a 넣은 거랑 G2에다가 a 넣은 거랑 아까 요게 연속 조건이 되고 미분해서 a 넣은 거랑 미분해서 a 넣은 게 같다. 요게 이제 좌미 우미가 같다. 요거 두 개를 만족하면 미분 가능이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단 A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얘가 미분 가능이 보장돼 있을 때입니다. 미분 가능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요 0하고 파이하고 0파이 요거 빼고는 다 미분 가능이 보장된 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서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둡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거 미분을 살짝 해보면 g'x는 f''의 x 되고 요거는 미분을 해보면 곱미분 써야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파이보다 클 때 요거는 x가 0에서 파이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 정보로 fx를 결정해 보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울게요. 그럼 먼저 0 부분에서는 일단 0을 여기다 집어넣은 f0과 0을 갖다가 요 밑에다 집어넣은 게 일단 0부터 처리하고 있는 중이야. 0을 집어넣으니까 0이야. 이거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0 넣은 거 f'빵과 여기다가 0 넣은 거랑 여기다 0 넣은 게도 같아야 되잖아. 자, 여기 0 넣으면 다 날아가고 여기 0 넣으면 1이니까 이건 1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파이에서 가보자. 파이에서 여기다 파이 넣고 f파이 는 여기다 파이 넣은 것 같아요.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 되네. 그 다음에 미분해서 파이 넣은 f 프라임 파이 여기는 밑에다 파이 넣으면 요거는 사인 파이 날라가야 빵이잖아. 코사인 파이가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요거 4개를 이용해서 3차 함수네. 참 썼다. 3차 함수네.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거를 결정하시오라는 거예요. 어쩐지 미지수가 4개 있어야 4개 딱 맞아떨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다항함수다 보니까 이거 2개를 보자마자 뭐 도를 게 있어야 될 건데 집어 넣어보지 않더라도 다항함수에서 f0은 다항함수가 아니면 안 통해. 다항함수에서 f0은 상수항이야. 그래서 상수항이 0이라는 소리고 다항함수에서 f'빵은 1차 계수야. 1차 계수. 지금 c가 1이란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2개 연립을 해서 a, b를 찾으라는 거네. 자, 집어넣어 봅니다. a 파이의 세제곱 b 파이의 제곱 플러스 파이 요것이 마이너스 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파이 하나 날릴까요? 파이 날리면 요거 파이 날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1 요것도 1 이렇게 될 겁니다. 파이 하나씩 약분해서 쓴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f 프라임 파이인데 f 프라임 x를 구해봐야 되겠네. f 프라임 x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1이잖아요. 자, 여기다 파이를 넣으면 3a 파이의 제곱 플러스 2b 파이 플러스 1 요거 계산했더니만 막 이게 나옵니다. 자, 요 위에 거 일단은 2배를 할까요? 세배 하자. 이걸 없애는 게 낫겠다. 3배. 3. 요것도 3. 이렇게 되면 자, 요거 빼면은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 2파이? 이건 넘어가면 마 6이고 이건 넘어가면 마 2. 맞죠? 이렇게 될 거니까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 b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4다. 이렇게 일단 나왔고요. 자, b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분의 4다 나오면 a는 보자.
이게 맞겠지 뭐. 자, 요거를 뭐 아무 식에다 넣어도 되니까 밑에다 넣죠. 3의 파이의 제곱이고 b 대신에 요거를 파이분의 4를 갖다가 넣으면 마 8. 자, 여기 파이분의 4를 여기다 딱 넣으면요 마 8에다 마 7, 마 7이 넘어가면서 6 되죠. 자, 그러면 a는 3파이의 제곱분의 6이 될 거니까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옵니다. a가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왔어요. 구하라는 게 f의 2파이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자. f의 2파이. a는 아까 구했던 게 파이 제곱분의 2. 근데 여기다 2파이를 넣으면 8파이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b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4라고 되어있네. 자, 여기다 2파이를 넣으면 4파이 제곱이 되죠. 플러스 여기다 2파이를 넣으면 2파이가 되죠. 자, 요거는 계산을 하니까 요거 하나 남고요. 16파이. 이것도 16파이. 아, 이거 다 날라가네. 그래서 답은 2파이. 요게 우리가 말한 정답이네요. 계산이 마지막에는 좀 깔끔하게 되게끔 구성이 돼 있네. 자, 요거 약분하니까 16파이가 되고, 요것도 파이 하나 약분하니까 16파이 날라가요. 2파이.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정답이네. 중간에 뭐 내용 자체는 희부리한데 중간에 막 요 뒤에 파이 붙여넣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자, 요렇게 해서 뭐냐, 계산만 실수 안 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고, 계산만 실수 안 하게 좀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8번까지 해서 레벨 2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 3가 남아 있는데, 뭐 레벨 3도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이 단어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계산만 좀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들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